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했고요. 벡터끼리 곱을 했을 때 곱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글씨가 위로 올라왔네. 곱하는 방식에 따라서 벡터끼리 곱해주면은 스칼라가 나오는 곱셈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곱이 우리가 단순히 구구단위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곱해주는 방식을 따랐냐에 따라서 또 글씨가 올라왔네. 스칼라가 나올 수도 있고 벡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아까 전에 되게 강조를 했던 게 서로 같은 종류의 물리량만 더해줄 수 있다. 그건 스칼라든 벡터든 상관없어요. 같은 종류의 물리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랑 질량이랑은 서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길이랑 온도도 더해줄 수 없죠. 길이랑 속도도 안 되고 길이 곱하기 힘도 더해줄 수는 없어요. 더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끌고 오는 단어가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원, 영어로는 디멘전이죠. 네. 우리가 차원이란 말 자주 쓰는 게 뭐 너랑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뭐 그런 말 쓸 때 보면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면 서로 만날 일이 없다, 뭐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랑 속도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둘끼리 더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수학에서는 차원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식으로 정의해서 쓰거든요. 수학에서는 어떤 공간상의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뭐 요소의 수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이나 선형대수에선 그런 의미의 차원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동력학이나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그런 차원이라는 단어는 그 좌표계에서도 물론 3차원 좌표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물리량의 종류를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힘이 있어요. 힘이라는 거는 벡터죠. 그러면 우리가 힘은 F는 동력학 때 진리도록 하겠지만 F는 MA죠. M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질량은 앞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는 대표적인 벡터란다. 가속도는 대표적인 벡터죠. 이렇게 늘어놓고 봤을 때 우리가 힘이라는 거는 힘의 차원은 질량 차원 곱하기 가속도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지만 차원이 같은 애들끼리 더하는 것만 돼요. 더하는 거는 서로 덧셈은 차원이 같은 애들끼리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애들끼리는 곱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곱해줬을 때 그 곱한 결과의 차원은 원래 두 차원의 곱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질량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가속도 단위는 뒤에서 설명을 했지만 가속도라는 거 단위 말고 그냥 차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이잖아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시간의 변화 동안에 어떤 속도의 변화량을 서로 나눠준 거겠죠. 우리가 저번에 그 미분 복습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은 걔는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속도는 또 같은 방식으로 시간에 뭔가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요. 그게 변위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 썼을 때 정리를 하자면은 시간으로 두 번 나눈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위를 델타라고 쓸 필요는 없죠. 변위 자체가 변화량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량은 그대로 오고요. 힘이라는 거의 차원은 질량 곱하기 변위, 그 다음에 걔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결국에 이 중에서 벡터는 뭐밖에 없어요? 변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래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가 나왔을 때 속도도 벡터고, 그 다음에 속도를 또 시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가속도도 벡터고, 가속도 곱하기 질량도 힘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아니면 이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럼 힘의 차원은 DIM이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힘의 차원은 뭘로 나타냈어요? 질량이니까 매스라고 해서 M, 그 다음에 변위 길이 차원이죠. 우선 써놓고 설명할게요. T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단 글씨가 위로 안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러면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차원은 길이라는 걸 들고 왔네? 길이는 스칼라 아닌가요? 맞아요. 네. 왜 이런 식으로 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변위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변위라는 거는 벡터예요. 방향이 있고 길이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방향성까지 차원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동력학에서 자주 다룰 문제인데, 아니 이거를 벡터라고 해도 벡터를 성분끼리 분석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걔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은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로 서로 쪼개가지고 얘 x방향 벡터끼리 더하고 x방향 성분끼리 y방향 성분끼리, 그러니까 원래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서로 성분끼리 분해를 해가지고 그 성분끼리 더해주고, 이 정도 길이 나오겠죠. 서로 더해주고 하면은 둘이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벡터는 이런 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y 성분을 나눠가고 x, y, z 뭐 그런 성분을 다 나눠가지고 서로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은 사실 스칼라끼리 계산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벡터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차원에서는 차원 해석을 할 때, 차원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스칼라인 길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질량이나 시간이나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애초에 스칼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길이에 대해서는 아니 내내 벡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스칼라 단위야? 스칼라 차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까봐 설명을 짧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살짝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원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가면서 스칼라끼리 더하거나 곱하고 스칼라나 벡터끼리 뭐 곱하거나 스칼라 벡터 더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벡터끼리 더하거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칠 건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뭐 기분은 좋으라고 금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5kg짜리 금괴를 줬어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5kg짜리 금괴를 누가 하나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는데 이거 말고 내가 줄 게 하나 더 있다 라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다른 금괴를 줬는데 그 금괴가 4파운드라고 합시다. LBO라고 썼나 우리가? 네. 파운드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진짜 안 쓰죠. 저기 야드 파운드법 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주 쓰는 건데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0.454g인가? 아니 0.454kg. 454까지는 제가 확실치 않고 0.45 정도는 나와요. 0.45.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마트 가서 뭐 수입한 것들 사잖아요. 뭐 수입 베이컨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기억나는 게 없네. 치즈도 그럴라나?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 그램수로 써져 있는 게 요상하게 뭐 450 몇 그램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수출한 나라에서는 원래 파운드로 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왔을 때 딱지 바꿔서 단위라고 걔를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준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파운드라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5kg 금괴랑 4파운드짜리 금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금괴는 얼마예요? 무게,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도 질량이고 얘도 질량이니까 더할 수는 있죠. 다만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단위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단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라는 문제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질량을 나타내 주기 위한 어떤 서로 간에 약속된 그런 기준 크기가 있겠죠. 그게 여기에 나온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kg짜리 금괴랑 4파운드짜리 금괴랑 서로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킬로 아니면 어떤 질량의 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그 질량을 킬로그램, 파운드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해도 사실 상관없죠. 뭐 우리가 실제 금 셀 때는 돈이나 량 그런 거 쓰잖아요. 몇 돈짜리 금괴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다면 기분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단위로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만큼의 물리량, 어떤 특정한 차원에 대해서 이만큼의 양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질량에서는 킬로그램, 파운드, 뭐 양, 돈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제가 길이 얘기했었죠. 길이는 우리가 잘 쓰는 미터, 센티미터도 있는데 또 다른 거 있죠. 저기 피트, 인치, 그 다음에 마일 그런 것들 길이 단위 있고. 야드는 뭐라고 쓴지 단위를 뭐라고 쓴지 모릅니다. 저도. 피트는 피트고 인치, 센티미터. 서로 크기는 다르긴 한데 크기가 달라요. 같은 차원이지만 서로 약속된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제한 속도가 80km다. 시속 80km다. 라고 했을 때 그 차 끌고 미국에 가면은 여기서는 제한 속도가 시간당 50마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운전을 해야 경찰한테 안 걸리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길이, 그 다음에 또 부피도 쓰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리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갤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스, 네, 온스.
온스 있고 이게 우리가 밀리리터랑은 좀 안 맞는데 온즈면은 센티리터 뭐 데시리터에 맞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기 캔에 들은 음료나 병에 들은 건데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에서 수입한 거는 또 숫자가 애매하게 있죠. 뭐 330 몇 밀리라거나 뭐 잘 안 맞는 거 그것도 얘로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오 누가 오셨네?